안녕하십니까? 예. 계획 잘 진행됩니까? 계획 잡은 거? 예. 저는 무너졌어요. 예. 염색 안 하기로 했는데, 그냥 했어. 한 번 할 때마다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병원 다니고 그래요. 알러지가 심해서. 자. 그러니까 학원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더욱이나 학원이 잘 될 때는 그냥 밀고 나가겠는데 안 되겠어. 자,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취득세에 들어갈 차례죠. 예? 맞죠? 예. 처음 하시는 분은 취득세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이 좀 되시면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배속 빠르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수업하는 게 좋고,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수업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2장 프린트 나갔죠? 예, 이 2장에 대한 내용이야. 이 오늘 수업하는 4시간 가까운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 요걸 합쳐가면 딱 2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알고 있으면,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가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면 암기 안 하더라도 읽었을 때 생각이 나요. 근데 이해가 안 된 건 암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다녀요. 조그만 거, 12줄인데 어떤 데 보니까 한 줄짜리가 있네. 그럼 한 줄짜리 짧은 거. 예, 이렇게, 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그건데,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취득세 부분 봅니다. 먼저 내용 잠깐 보고요. 예, 처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지방세법에 처음에 취득세 공부하는,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 11가지가 있잖아요.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13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은 11개, 지방세죠. 근데 지방세의 특징이 법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방세법.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가 취득세, 23조서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 그리고 104조부터 134조가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법 법 하나에 1조부터 쭉 11가지 세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방세법에 처음 공부하는 게 취득세잖아요. 그럼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세 공부하실 때 나오는 용어 등을 잘 이해를 하시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부할 때 수월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취득세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취득세 특징, 오늘 과세 대상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누가 납세 의무자냐.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순서가 과세 요건.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해요? 과세 표준. 몇 %인데? 세율. 그러면 요거 과세 표준에라 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나오겠죠. 요걸 누가 하느냐. 계산을 본인 스스로 해서 내라. 그게 신고납부예요. 아니면 요걸 누가 계산해?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고지서 받고 내는 걸 보통 징수, 이렇게 2가지인데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는 뭐다? 신고납부다. 이걸 본인이 계산해서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것이 전체 2문제에서 3문제까지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참고로 34회 있죠. 작년 시험에서는 취득 시기에 여기에서 온전하게 한 문제,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상할 때 34회에서 납세 의무자 나왔으니까 35회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 나오겠지. 말도 안 되죠. 그치? 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는 많이 물어볼 게 있는데 연달아 물어볼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34회 시험에서는, 35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출제가 됐으니까 35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필수. 과세표준. 원래 과세표준은 2023년도 작년에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분인데 작년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필수로 35회 시험에서 과세표준 물어볼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는 세율. 세율은 우리가 공부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중과세율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요 둘 중에 우리는 특례세율을 많이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랬으니까 세율 부분.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거예요. 신고납부 절차.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는 공부할 때 3, 4, 5 여기 할 때 좀 더 치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무시할 수는 없죠. 한 문제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지문 하나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보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취득세 특징. 여러분 교재 보시면 취득세 특징 16쪽 보실래요? 1번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실래요? 지금 특징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시에 있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시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어저께인가? 전라북도가 공표됐죠. 특별자치도. 그리고 일반 지역은 도지사. 이 사람들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물건 중심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서울특별시장에 세금 내라고 하고, 전라북도에 있으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하고,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한다. 그래서 일명 도세. 이해가세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해서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리고 실질주의라고 해서, 실질주의가 뭐냐? 등기 등록 여부 관계없이 소유권을 보였으면,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이게 실질주의예요. 등기 절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등기 등록 여부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이거고, 형식주의는 뭐냐? 소유권이 없는데 형식상 자기 앞으로 부동산 뭐 했으면 등기했으면, 이거에 반대 배치되는 내용이죠. 예, 소유권 취득 안 해서 내 거 아니야. 그런데 부동산 내 앞으로 뭐 했어요? 등기해서 그래도 세금 내라. 형식주의 둘 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명의신탁 같은 거. 예? 내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 소유자 따로 있는데 내 앞으로 형식상 뭐 했어요? 등기해서 그럼 나 보내라. 취득세 내라. 원래 내 거 아니죠? 예, 그러나 실질주의, 형식주의 다 과세를 한다. 다음, 우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취득세 계산할 때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하느냐? 물건의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취득세. 그래서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거 비례세율. 그런데 차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잠깐 보시면, 여러분 상가 부동산을요, 매매로 취득했으면 뒤에서 공부하는데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4%예요. 매매로 취득하면 상가 부동산 4%, 주택이냐 상가냐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예, 그러면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을 때 4%, 조금 더 들어가면 상가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 건물을 지었느냐, 요거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또 달라.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이 상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부동산, 상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똑같다 이 얘기야. 예?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그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런데 차등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취득세는 본인 스스로 봐라.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법에서 정해놨죠. 기본적으로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안 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유통세, 그죠? 그리고 취득한 행위, 소유권 이전되는 과정에 부과하니까 유통세고,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과세한다. 그래서 행위세. 이때 취득한 행위가 합법하냐, 정당하냐, 불법이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취득세는요, 합법 불법 여부 따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무허가로 건물 지었어요. 그래도 취득세네. 허가받고 건물 지나 무허가 건물을 지나 취득세는 완전히 똑같아. 이해가세요? 허가 여부 따지지 않는다. 불법 관계없어요. 실질과세, 실질적으로 없는 건물이 새로 생겼네? 그럼 취득세 내라 이거죠. 그리고 취득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세. 그래서 여러분 특징 보시면 1번은 줄치세요. 맨 끝에 도세. 개념 특징 1번 끝에 도세. 그리고 2번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뭐다? 물세. 그거만 보시면 되고, 다음 4번 취득세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실질주의와 실질주의, 또 하나는 실질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세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 형식주의. 다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이,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취득을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취득이 뭐예요?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취득은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잖아요. 근데 이 취득하는 게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없었던 거 만들어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산가치 증가된 것도 내가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교재 보시면 16쪽에 취득의 구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취득에 사실상 취득 그랬죠. 사실상 취득에는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요거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밑에 간주 취득, 요 세 가지인데 요 부분을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 승계 취득이 뭐냐? 승계 취득,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유권을 내가 그대로 넘겨받는 거, 있었던 거 넘겨받는 거, 새롭게 취득이 아니에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옮겨받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넘겨받느냐? 여러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무슨 뜻이에요? 소유권은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야.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뜻은 뭐다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6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세 가지 다 권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없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그게 민법에서 용익물권이지. 그죠?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소유권.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유권. 두 글자로 내 거, 이거예요. 소유권은 내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았다. 이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데, 승계 취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뭐예요? 매매. 민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냥 세법은 실질주의니까 원초적으로 생각하세요. 민법은 매매가 뭐라고 그랬죠? 쌍방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금전으로 주고받을 걸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쌍방 계약을 매매라고 한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민법에. 그죠? 우리는 세법은 그렇게 원초적으로 가. 뭐야? 사고 팔고가 매매라니까? 그럼 사고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 법에. 사고 그런 걸 뭐라 그래? 취득 또는 매수, 양수 이렇게 얘기하고, 파는 걸 뭐라 그래? 처분, 팔았다, 양도. 이해가세요? 그 원초적으로 뭐야? 그 중에서 사고, 그죠? 팔고, 이게 매매죠. 그래서 취득은 대가를 주고 금전으로 주고 상대 물건, 소유권 넘겨받았다. 매매.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 뭐라 그래요? 교환. 자, 여기 보세요. 교환.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얘는 상가 부동산을 주고 얘는 아파트를 동등가치로 평가해서 나눠 바꿨어요. 자, 그럼 권리 분석을 잘 보세요. 갑은 뭐가 없어졌죠? 아파트 줬으니까 없어졌죠? 아무것도 안 바꿔줬으면 증여라고 그래. 근데 얘는 받았죠? 이거 주고 이걸 받았잖아.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이거 받았죠? 그럼 바꿔준 거니까 이건 뭐야? 아파트 파는 거야.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양도족세 계산해. 그럼 얘는 상가 부동산 받았지요? 넘겨받았잖아. 무슨 취득?
승계치도 옛 걸 넘겨받았으니까. 근데 공짜? 아니죠. 이걸 줬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한다?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요거에 대한 취득세, 요거에 대한 양도, 소득세. 여기도. 자, 을은 뭐 없어졌어요? 상가. 아무것도 안 받고 줬으면 증여. 받고 줬죠. 그럼 이건 뭐요? 대가 받았으니까 파는 거야. 증여가 아니라. 그죠? 요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얘는 아파트 받았죠. 얘 거 받았잖아요. 넘겨받았으니까 무슨 취득? 승계취득. 대가를 줬으니까 뭐? 유상.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대가성을 주고 넘겨받은 거죠. 예, 그리고 뭐 법인에 대한 무슨 출자? 현물 출자. 자, 여러분과 내가 1억씩 투자해서 회사 설립하기로 모였어요. 회사를 설립하려고 모인 사람을 법에서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을 하나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을 창당 발기인. 그죠?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우린 법인 설립할 때 모인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7명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1억씩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1억씩 투자하고 회사에서 뭐 받아요? 증서, 주식을 받았죠. 그런데 나는 약속했지만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1억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돈이 아니라 뭘로? 부동산으로 회사에 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어요. 이게 현물 출자예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볼 때? 회사에서 볼 때 부동산 넘겨받았죠. 취득세 내야죠. 회사도. 근데 대가를 뭘로 줬어? 주식. 대가 줬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가성 주고받으면서 넘겨받았다. 그럼 공짜로 받는 거 뭐? 상속. 그 다음에 뭐? 증여. 상속 증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죽은 사람 재산 받으면 상속. 살아있는 사람 재산 공짜로 받으면 증여. 개인과 개인끼리는 증여지만 개인과 단체끼리는 기부라고도 얘기하죠. 자, 좋아요. 이런 행위가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넘겨받았다. 무슨 취득? 승계취득.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요거는 대가를 주고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유상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예요? 무상승계취득. 그럼 시험에서 우리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다. 시험 문제 출제될 때 10명 중에 3명은 매매라고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10명 중에 7명은 출제할 때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하면 뭐라고 생각해?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유상승계 취득하면 뭐다? 매매. 물론 이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다? 매매. 그럼 요거는 뭐냐? 대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상승계 취득 이거죠. 그러면 대가를 주든 안 주든 소유권을 판 사람한테 넘겨받았죠. 그죠? 그럼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부동산 내 거 5글자를 3글자로 줄이면 그렇죠. 소유권 내 거라고 등기해야죠. 옮겨놔야 돼.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옛날하고 틀려요.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그런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2011년서부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취득해서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하나 내면 등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예, 단어에서 나왔잖아. 최초로 취득했다. 무엇을? 없었던 소유권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중심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뭐 토지, 바다나 하천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유 수면. 그죠? 바다나 하천, 연못, 호수 이와 같은 걸 공유 수면. 메꿨어요. 매립. 그 다음에 뭐 간척. 그래서 없었던 땅이 새로 생겼다. 그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때 공유수면 매립법에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세금하고는 관련 없어요. 다 똑같아. 세금 부과한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물. 건축 있죠. 민법 우리 저 건축법 공법에서 공부할 때 건축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새로 지었다 뭐라 그래요? 신축.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재축. 뜯어 고치는 거 개축. 면적 늘리는 거 증축. 그죠? 우리 공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재축을 건축법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동일한 대지 안에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재축이라고 한다.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거죠.
우리 세법은 내가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뭐야? 재축이야.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이거죠. 새로 지었으면 뭐? 다시 지었으면, 면적 늘렸으면, 뜯어 고쳤으면 얼마나 쉬워. 그거야. 이해가세요? 허가 여부 따지지 않는다. 무허가로 건물 지었다 뭐야? 신축. 이해가세요? 그럼 뭐 내야 돼?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취득세 내라 이거죠.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거 따지지? 이를테면 무허가로 건물 지어놓고 취득세 냈어요. 그리고 무허가 지어놓고 건물 지었으니까 뿌듯해 이제. 그래서 친구들하고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왔더니 무허가 건물이라고 구청에 와가지고 철거했어. 예? 건물 지어놓고 취득세 내고 왔는데, 여행 갔다 왔는데 보니까 건물이 철거됐어. 무허가라고. 그럼 낸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 취득세 냈잖아. 건물 지었을 때. 아까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내는 거야. 행위세라고 그랬죠? 예, 되돌려주지 않는다. 왜? 건물 지었으니까 낸 거야. 철거됐는데요, 그건 세금하고 관련이 없다. 그건 다른 법에 가서 따져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허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점유시효취득.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죠. 점유시효취득은 토지를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은 공연하게 부동산은 몇 년, 토지는 20년 점유, 그죠? 그리고 동산은 10년. 이렇게 점유하고 나서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게 점유시효취득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원시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세법도 뭘로 간다? 원시취득.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있었던 땅을 내가 점유한 거지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민법에서 뭘로 가? 원시취득으로 보니까 세법도 원시취득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날마다 만들어요. 제조, 생산하죠. 그리고 항공기 회사에서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것도 원시취득이야. 선박 회사가 선박을 만드는 거, 건조, 이런 것도 무슨 취득? 원시취득.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뒤에서, 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요거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왜 만들어요? 팔으려고. 회사가 사용 수익할 것이 아니라 팔을 재고자산 상품이야. 그래서 이건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취득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 있는데 하나 기억할 것이, 이제 개정돼서 한 3년 됐으니까 나올 지문이 나와 있어. 뭐 수용 재결로 취득은 원시취득에서 뭐 한다? 제외.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아니면 교재 16쪽에도 나왔죠. 맨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쪽 맨 밑에 수용 재결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시취득으로 본다, 포함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수용이 뭐죠? 수용도 민법에서는 원시취득이에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볼 때 부동산을 보면 뺏어오잖아. 수용하고 보상금 줄 때는요, 기존에 있던 채권 채무가 깨끗이 정리돼야 돼. 거기에는 채권 채무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넘겨봤기 때문에 무슨 취득? 여러분 실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 받고 보상금 받고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보상금 받으려면 보상금 수령해 가라 이렇게 고시가 되잖아요. 조합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은 보상금 받고 떠날 거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그래서 전세 주고 있으면 세입자 내보내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있으면 변제하고, 그죠? 그걸로 깨끗이 정리하고, 또 무엇도 해야 돼? 요즘은 쓰레기 청소까지 끝나야 돼.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 그래야 필증이 나와. 청소까지.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해놓고 필증 줘.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야 보상금 줘. 왜? 총사비가 만만치 않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수용은 무슨 취득이다?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넘겨받으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그런데 수용 재결이 뭐예요? 보상금 적다고 뭐하면 거부할 수도 있죠. 자동차사 계속 거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하면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위원회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서 행정상으로 결정을 해. 공익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판결하죠. 판결이 아니라 행정상의 처분이지. 강제로 봐라, 수용하라. 그때는 기존의 부동산에 채권 채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해서 보상금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뭐가 아니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수용 재결은 원시 취득이 아니다. 근데 요거 빼놓고 뭐는? 수용은 원시 취득이야. 근데 수용 재결은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을 이렇게 최초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내 거 5글자, 3글자로 줄이면 소유권. 그죠? 그럼 건물 새로 지었다. 없었던 땅이 새로 생겼다. 처음으로 최초로 소유권 등기하는 걸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취득세 냅니다. 이전 등기하느냐 보전 등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전 등기할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해가세요? 뭐보다는 승계 취득보다는. 또 하나,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림에 사실상 취득에는 2가지가 있었죠. 승계 취득과 또 하나 뭐? 여기 보세요. 자, 사실상 취득이 뭐냐? 소유권 취득하는 거. 소유권 취득은 기존에 있었던 소유권 넘겨받는 승계 취득이 있고, 없었던 소유권을 만들어서 취득하는 원시 취득. 이 2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하면 여러분은 뭐? 소유권 취득.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해하라 이거지. 아, 소유권 취득은 2가지다.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승계 취득, 최초로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요건 뭐냐 이거지. 소유권 취득이 아닌데 취득한 걸로 뭐 한다? 간주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뭐 의지한다. 같은 뜻이죠. 이건 취득한 건 아닌데, 소유권 취득은 아닌데 취득한 걸로 봐줘야 돼. 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한 걸로 봐줄게. 이게 간주취득인데, 간주취득은 이런 행위가 있을 때요. 첫 번째 보시면 토지에 뭐라고요? 지목 변경. 자, 가장 핵심이 부동산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뜻이 있어도 자동차 같은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중심으로 설명을 듣더라도 부동산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요 2가지가 필수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토지예보 지목 변경. 여러분 저번 주에 금요일 날 공부하실 때 공시법 공부하셨죠? 거기 지적에 관한 법률 공부할 때 이 토지의 땅이 나오죠. 그죠? 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땅은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디에 땅을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 땅의 이름을 정해놨어. 그걸 지목이라고 하죠. 20몇 가지, 8가지. 전답, 과소현, 목장용지, 임야서부터 28번째 잡종지까지 28가지 땅의 지목이 있죠. 예, 그 지목이, 우리나라는요 땅이 국토가 좁은데 토지가 국토가 좁으니까 땅에 대해서 지목이 무엇로 되어 있느냐, 용도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목이 정해져 있는데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됐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제가 이와 같은 임야를 샀어요. 취득. 오래전에 취득했어요. 임야. 그런데 이 임야의 토지 가격이, 공시가격이,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라고 합시다. 이 토지 이만큼 내가 취득했어요. 오래전에 취득해서 내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요번에 취득한 게 아니라 옛날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뭐를 해요? 개간을 해서 나무 벌채하고 정지 작업을 해서 뭘로? 임야를 농사 짓는 뭘로? 전이나 답으로 형질 변경 공사를 했다 이거죠. 이게 개간이야. 그죠? 어떤 분은 임야 이거 마음대로 개간해서 이거 전답이 되는 거 아닌데요, 허가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 세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가 여부 따지지? 안 돼. 그런데 했어. 그럼 세금 내. 이해가세요? 불법인데도 그냥 했어. 자,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전답. 생각해봐요. 임야했을 때하고 전답했을 때 토지 가격 어떤 게 비쌀까? 왜? 이유가 있죠. 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땅이지만 얘는 토지 가격이라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전답으로 바꿨더니 시장 군수가 인근의 다른 사람의 전답을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해줘. 그게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다.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어요. 자, 지목 변경하기 전에 얼마짜리 땅이 1억짜리가 지목을 변경했더니 얼마? 1억 2천만 원이 됐다면
증가된 거 얼마? 2천만 원. 자, 요거 분석해 봐요. 요번에 땅 샀어요? 새로 땅 샀냐고. 아니잖아, 원래 내 거야. 공사를 해서 이렇게 바꿔놨더니 무늬만 바뀌었더니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랐어. 그럼 이것도 뭐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지목 변경으로 뭐가 증가했어요? 가액이 증가, 가격 증가. 그럼 증가된 것도 뭐 내라? 취득세 2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 내요. 2천만 원 새롭게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건데도 불구하고 자산가치 증가됐으니까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취득입니다. 이해가세요? 또 이랬다가 이번에는 정지작업을 해서 대지로 바꿨네? 그럼 토지 가격이 1억 5천만 원짜리가 됐다고 그래. 또 증가했죠? 그럼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목을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가격에 뭐가 있을 때 증가되는 것만, 그럼 증가가 없으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자, 다음에 우리 건축물에 뭐라고요? 개수.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하게 지어야죠. 지진이 발생해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콘크리트 넣고 철근 넣고 튼튼하게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 기초.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라고 뭐 세워? 예? 기둥을 세워요. 기둥. 예? 이거 뭐라고요? 기둥. 기둥과 기둥을 어떻게? 연결해 쓰러지지 말라고 보. 이런 게 없으면은요, 순살자이 무너지지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여기 뭐야, 이거? 벽. 그 다음에 뭐? 지붕. 이게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걸 우리는 법에서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주체구조부라고 그래요. 건축물은 이게 없으면 안 돼. 주체구조부.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거 말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부대설비. 이해가세요?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이게 아니잖아. 주체구조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엘리베이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부대설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개수 설명합니다. 개수는 주체구조부 말고, 이 주요 구조부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뭐를, 부대설비가 없는 건물에 부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한다. 이 얘기. 없었던 부대설비를 추가로 뭐 한다? 설치하는 걸 뭐라고요? 개수.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개수. 됐어요? 개수 뜻. 그러면 주체구조부를, 여기 있는 주체구조부를 해체하는 걸 대수선이라고 그래. 그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A라는 건축물과 B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뭐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럼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뭐 한다고요? 설치하는 걸 뭐라고? 개수. 그죠?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는 걸 개수인데 고정관념 깨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 개수가 원시 취득으로 갈 수도 있고 간주 취득으로 갈 수도 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면적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면적은 그대로야.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니,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건물 가격이 100억인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니 110억짜리가 됐다. 자산가치가. 그럼 증가된 거 얼마? 10억. 가격 증가죠. 이게 간주취득이야.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아니라 뭐? 가격이 증가된 걸 뭐라고 한다? 간주취득. 그래서 증가된 거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런데 고정관념 깨야죠. 법이니까.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거 불법인데요. 괜찮아. 이해가세요? 안 돼. 근데 했다? 자, 그럼 봐요. 면적이 뭐였어요? 증가. 이 부분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니까 증축.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뭐한 거, 증가된 거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증가된 거 얼마? 10억이면 10억만큼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소유권 취득 아니죠? 원래부터 내 거니까. 이해가세요? 자, 또 차량 등의 뭐라고요? 종류 변경, 그냥 용어만 보세요. 구조 등을 바꾸는 거, 자동차 같은 거 구조 바꾸는 거, 선박 같은 거 구조 변경할 수 있죠. 돛담배 선박 있으면 바람 불어야 가겠죠. 태풍 불면 못 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돛담배 가지고 있다가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했다니까. 이게 뭐야? 구조 변경.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류 변경. 선박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엔진을 설치했더니 선박 가격이 보였어요. 전부 다 가격 증가. 취득으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용어 정도는 가자. 종류 변경하면 구조 등을 바꿨다. 과점주주. 여러분 과점주주는요. 자, 여기 보실래요? 과점주주 그러면은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주인이니까 주주. 과점은 일정 비율을 초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법에서 나오는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건을 다 모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무슨 주주? 과점주주라고 한다. 그럼 그 과점주주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무엇을? 주식을 취득하라. 상장법인이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식을 취득할 때도 정해져 있어요.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든가, 상장이 안 됐으니까 우리 사주죠. 예, 우리 사주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든가,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추가로 주식 발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증자라고 합니다. 증자는 자본금이 뭐였다?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자본금이 뭐죠? 종잣돈. 그죠? 예. 남의 빌려온 거 말고 순수한 자기 돈, 그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는 뭐 발행하면? 주식이 뭐야? 종이쪽지잖아요. 실은 종이쪽지 발행하고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와. 그럼 종잣돈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본금 증가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자. 그럼 주식을 소각해서 사서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금 감소. 예, 고구마 동생 뭐라고 하느냐? 감자라고 한다. 증가는 증가, 감소된 건 감자. 그럼 증자, 이거는 회사를 뭐하고 나서,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하는 거 취득했다. 그게 증자예요. 이렇게 해서 주식을 뭐하라? 취득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말고 취득하는 방법이 있나? 있지. 하나 있어요. 회사 뭐 할 때? 예? 법인 뭐 할 때? 설립할 때. 특권자본제도다. 그래서 상법에는 회사가 발행할 총주식의 4분의 1 이하를 주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 회사를 뭐 할 때? 만들 때 주식 발행해.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돈이 회사에 들어와. 그럼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죠? 여러분 돈 가지고 뭐 사? 부동산 사. 그리고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뭐 내? 취득세 냈어. 그럼 여러분이 다 취득세 냈잖아. 근데 이 중에 과점주주라고 해서 당신은 과점주주니까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죠. 그래서 안 된다.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시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다. 이럴 때는 취득세 내지 마라.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점주주 그러면 딱 하나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설립할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좋아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주식을 취득해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때 과점주주라고 하느냐?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몇 프로? 50%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야.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50%를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잠깐 견눈질로 보면 17쪽에 보시면 요약집 그 교재 17쪽 보시면 부동산하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1번 부동산, 양가로 2번 부동산 이외 기타라고 나와 있죠. 박스에. 거기에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식이라는 거 없잖아. 예? 주식은 취득해서 취득세 안 내. 예?
요거 물건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 내라, 이게 과세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엇 취득했어요, 지금? 주식을 취득했는데 왜 취득세 내라고 그래? 그잖아요. 과세 대상이 아닌데. 주식을 취득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무엇을, 부동산 등을 뭐만큼,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게 간주취득이야. 주식을 취득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합쳐서 거기에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회사의 자산이 100억이라고 그래봐. 얼마요? 여러분, 자산이 뭐야? 이거는 회계 용어인데 빌려온 돈, 남의 거, 내 거, 갚을 거 다 합쳐서 돈 값어치 있는 걸 합쳐서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건 의미가 사실은 없어. 예? 여기서 남한테 모았고 갚을 거 빼면 나머지 그게 자본금이에요. 그게 순수한 자기 돈이죠. 제가 33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꽤 벌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냐? 대략 물어봤더니 한 100억 정도 된대. 그래? 대출은 얼마인데? 99억이래. 자산은 100억인데 갚을 게 얼마야? 그거 빼면 그게 순수한 우리 돈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회사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도 있고 차량도 있고 기계장비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남의 부동산 임차권도 있고 특허권 같은 것도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합쳐서 얼마야? 다 100억. 그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만 골라. 부동산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고, 자동차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고, 기계장비 취득세 내, 광업권도 취득세 냅니다. 그런데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특허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거 빼.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만 다 모았더니 50억이야. 예를 들어 100억 중에 취득세 과세 되는 물건이 얼마? 그럼 여기에 내가 만약에 60%로 과점주주가 됐다. 50% 초과했죠? 그럼 여기에 몇 프로? 50억에 60%면 얼마? 30억의 부동산 등을 모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고 뭐 내라고? 그게 과점주주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50% 모하니까, 초과하니까. 왜 만들어놨느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요,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배를 해요. 지분을 사가지고 50% 초과해서 제밥에만 신경 써, 걔들은. 예.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자기만 찬성하면 되지. 50% 초과했으니까. 그죠? 지배하잖아요? 그래 놓고 2, 3년 지난 다음에 허위로 실적 사가지고 뭐합니까? 상장을? 예. 상장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대량으로 뭐하고? 팔고 시세차익 남겼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그게 론스타와 같은 거지. 예,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과점주주예요. 그래서 과점주주 하지 말아라 이거죠. 세금 많이 부과할 테니까. 그런데 보세요. 과점주주는 이렇게 한 사람이 취득해도 과점주주예요. 그럼 저는 세법을 알아. 그러니까 몇 프로만 취득했다.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과점주주가? 아니야. 그럼 주주총회 갈 때는 어떻게? 한 놈만 그 전날 술 먹여놓고 그 다음날 뭐가? 주주총회 한 놈 빠졌어. 그럼 나만 찬성하면 되지. 그래서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만 딱 취득하니까 과점주주 아니니까 취득세 안 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눈치도 없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주를 샀어. 몇 주? 그럼 50% 보였어요. 초과했잖아. 그 순간 나는 뭐야? 과점주주야. 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조미속, 친인척,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합쳐서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된다. 한 사람이 과점주주 될 수도 있고 배우자, 직계, 조미속,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다 합쳐서 과점주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결론은 비율만큼 주식을 취득했으면 비율만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무슨 주주? 과점주주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이거는 소유권 취득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하죠. 이건 소유권 등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변경 등기하는 거. 소유권이 아니라 변경.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거 뜯어 고치는 거. 어떤 거?
임야인데 뭘로? 전답으로 지목이 바뀌었죠. 지목, 변경, 등기. 엘리베이터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잖아요.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이해가세요? 이렇게 뜯어 고치는 등기하는 거지 소유권 등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에서 요 간주취득은 특별한 세율 2%로 취득세 냅니다. 몇 프로요? 이거 아예 하나 알아도. 간주취득은 취득세가 몇 프로? 2%예요. 2%. 다른 건 4% 갈 수 있는데 요건 몇 프로? 2%. 이건 특례세율이라고 한다. 간주취득.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등기에 대한 거 빼고 취득세 2%만 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할 때 지금 이제 취득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 있고, 그저 소유권 넘겨받는 거.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재산 가치가 증가된 것도 뭐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면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를 이해했으면 여러분 교재 17쪽 보시면 17쪽에 취득세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보한다, 과세한다. 그거 출제요. 취득세는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를 한다. 그러면 다만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뭘로? 공부상 현황으로 과세한다. 잠깐 공부상 현황 거출치면 안 돼요. 사실상 현황으로 보한다, 과세한다. 그것만. 아니 사실상 현황으로 출처놓고 공부상 현황에도 출처놓고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하나야.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렇게는 안 나와. 물어보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는데 다만 그렇게 같이 나온단 말이지. 핵심은 뭐야? 사실상 현황. 뜻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내가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등기권리증은 임야로 돼 있더라 이 얘기야. 나는 뭔 줄 알고 취득해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농지인 줄 알고 취득했죠. 근데 등기권리증은 뭐? 임야. 임야하고 농지하고 취득세 세율이 달라. 이해가세요? 그럼 뭘로 취득세 내느냐 이거지. 취득할 때 뭐예요? 농사 짓고 있는 농지였었잖아. 예? 지목 변경 등기 안에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해서 농사 짓고 있는데 여러분은 농지인 줄 알고 취득했잖아요. 그럼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이 뭐야? 농지로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취득해서 보니까 임야네?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임야인데 뭘로? 농지로 뭐야? 지목 변경에 대해서 취득세 여러분이 또 내야지. 또 내야 되잖아 본인이. 그래서 토지를 살 때는 등기권리증하고 지목이 같은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전에 상대방한테 요구하면 되잖아. 뭐라고? 지목 변경 등기해놔. 그래 놓고 나서 넘겨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러면 본인이 또 취득세 내야 돼. 지목 변경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실상 뭘로? 현황. 그래서 토지는 사기가 많은 거예요. 공부만 하고 아니면 의사,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공부 오래 한 사람들 또는 뭐 교수 이 사람들이 사기 영순이잖아. 그죠? 세상 물정 몰라.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와가지고 서해안 간적지 좋은 땅이 있대. 싸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한번 가봤어. 구경 가봤어. 저쪽에서부터 조만큼 넓은 땅이 1억에 나왔다는 거야. 쌓여도 굉장히 넓어. 막 운동장만. 그래서 샀어. 믿고. 그리고 내 앞으로 보였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 현장 답사했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정년 퇴직하고로서 어느 날 땅 사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가봐야죠. 가봤더니 밀물이 들어와갖고요. 썰물일 때 봤는데 짧았었는데 밀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판이 없어졌어. 이런 게 사기죠. 근데 중대한 착오잖아. 원래 그 파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얘기할 때 물때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토지는요. 이거 생각해봐.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지금 내가 팔을 땅인데 믿고 사. 그러면 확인되냐고 측량 다 해야죠. 그래서 이 토지는 사기가 굉장히 심한 거야. 그리고 봤더니 진짜 등기권리제 딱 되는데 딱 보니까 뭐야? 맹지. 요런 거. 예? 수도권 전원주택단지에 보면 거의 맹지가 많어. 이미 전원주택단지에 뭐 농막 같은 거 지어놓고 해가지고 통로가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거기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뭐
지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 뭐 전원주택 같은 거 농막 같은 거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오르면 뭐 해야지? 팔아야지. 그런데 보니까 도로가 안 나. 맹지야. 그 자산 가치가 없지. 그죠? 예, 굉장히 심각한 거야, 토지는. 그래서 토지는 공인중개사 끝나고 나서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야 부동산을 아는 거지. 좋아요.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